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 웃었다. 연매출 1조 원 시대 열었습니다. 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이유는 온라인 판매 채널을 늘리고 수출을 확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가능했었던 제품 중에 하나는 바나나 우유와 그다음에 메로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스테디셀러로 잘 알려져 있죠. 저도 이제 뭐 가끔 뭐 가서 뭐 덴마크 우유 이런 것도 사 먹긴 하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좀 배고프면 그래도 바나나 우유를 좀 많이 사 먹는 편이고, 바나나 한다면 당연히 빙그레밖에 보이진 않고, 사실 빙그레 손이 더 많이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빙그레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바나나 우유는 거의 대부분이 빙그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나 우유밖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바나나 우유가 더 많이 팔리고, 그래서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 이제 뇌리에는 바나나 우유는 빙그레다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묶음으로도 요즘에는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져서 이것 또한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가게 슈퍼마켓 이런 데 가면 4개 묶어서 얼마 뭐 이런 것도 팔기도 하고, 이마트에도 있지만 쿠팡이나 혹은 이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 정말 바나나가 엄청 많이 묶여서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팔기도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흰우유를 먹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바나나 우유라든가 딸기 우유 이런 걸 많이 먹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판매에 대한 수요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에다가 제페토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제페토 한강공원점에다가 시우의 바나나 우유 맛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이색적인 경험이고,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바나나 우유를 먹는다. 예,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메타버스가 어디까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또 정말 어디까지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물론 메타버스가 이제 현실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실적 같은 것들이 정말 우리가 현실에서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주가에 영향을 줘야 될까에 대한 좀 의문은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빙그레는 이제 해외 법인으로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까지 총 3곳으로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메로나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고요. 네, 미국에는 현재에서 메로나를 생산하는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그리고 신사업으로서 건강 관련 사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뭐 잠깐 조사해 보니까 뭐 비바시티 해가지고 그 걸스데이 해리 씨가 이제 선전을 이제 모델로 선전하고 있고, 또 비타민 쪽으로도 좀 생산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이 과연 어디까지 좀 가능할지 그런 것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일봉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오랜 지루한 행보 끝에 하락을 서서히 하다가 조정받고 다시 상승했지만, 요 상승폭은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조정 나온 다음 다시 거기가 곧 저항선을 받아서 지지부진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큰 낙폭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만큼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정말로 좀 괜찮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신다면 이때 1월 달에 굉장히 크게 한번 올랐다가 쭉 빠졌죠. 그리고 이때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죠? 그쵸. 이때가 이제 그 팬데믹이죠.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높이를 치솟았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슬슬 내려오고, 4차 대유행 때문에 또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4차 유행 때는 좀 피해를 본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뭐 해야 우유 소비도 하고 할 텐데, 집안에서만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 기간에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해외 수출 이런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전 이제 주가들을 보시면
그래도 6만 원은 좀 지켰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겠고, 저점으로서. 그게 이제 사실은 고점이 되어서 지금 이거 돌파를 못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6만 원에서 6만 원 이상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5천억 원 정도 되는 코스피 회사이고, 네, 액면가 5천 원이고 외국인 지분율도 19%로 뭐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높은 편도 아니죠. 네, 그리고 목표 주가는 7만 3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6만 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로 본다면 그죠, 이게 저점을 너무 세게 찍어가지고 지금 뭐 한 얼마인가요? 한 5%? 5% 정도 상승한 거긴 한데 저점 대비해서 좀 마음에는 안 들긴 하죠.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C를 좀 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우선 연간 성장은 지속적으로 연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넘게 된다면 역사상 최초의 매출 실적이 될 거지만 문제는 영업 실적이 올라가다가 내려가고요. 내려갑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2년간 역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당기순이도 올라갔지만 요거에 따라 내려가고 이것도 내려가고, 근데 내려가는 폭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최악이고요. 4년 동안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ROE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채가 그렇게 크지 않고 유볼 상태도 좋고 다만 EPS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PER은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안 좋은 점이죠. 네, 물론 이런 것 지표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배당은 그래도 1,600원 정도는 줄 것 같다. 근데 배당 시즌 이미 지났으니까 이제 배당은 본 의미가 없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이제 작년 3분기에 대비해서 소폭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작년 적자폭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아마 당기 수익률도 요 부분을 반영을 좀 하긴 하겠죠. 반영은 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생각보다 좀 저조한 실적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그래서 그 작년 이제 2분기 6월 달에 좀 많이 팔릴 것이다. 네, 뭐 요런 것들 때문에 뭐 6월 때 한번 올랐던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아니면 뭐 중간에 이슈가 있었던가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는 사실 매력적인 그 부분은 없어요. 뭐가 보여야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할 텐데, 물론 올해 기점으로 연 매출 1조를 찍고 내년부터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수익률이 점점 끌어올라서 뭔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좀 미지수네요. 네. 그리고 뭐 시장 상황상 건강기능식품이 잘 팔리게 된다면 그 부분은 좀 적용을 해줄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 건강기능식품에서 빙글 제품 많이 본 적도 없고 지금 뭐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거래량도 굉장히 지금 처참하거든요. 물론 이런 종목들이 뜬금없이 한 번씩 빵빵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매력은 좀 떨어진다. 하지만 분명히 잠재성을 좀 가지고 있고, 회사가 바나나 우유만으로 혹은 메로나만으로 하진 않고 신성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과연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를 좀 꾸준히 관찰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